지금까지는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팩에 또 여기에 관련한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원통형 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들어보는 18650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름이 18이고 높이가 650. 그래서 이런 원통형 셀 같은 경우에는 공용적으로 스펙이 좀 있습니다. 14500 아니면 21700 이런 식으로 공통 사양이 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같은 18650이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 그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 살 때 보면 같은 라지 사이즈라고 하는데 100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건 약간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약간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셀 실물을 보시고 그 길이가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각형 리튬이온 폴리머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심지어는 리튬이온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이 좀 특이해서 곰인형 같은 모양인데 거기에다 배터리를 집어넣고 싶어서 배터리를 곰돌이 인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금형비를 내야 되겠죠. 금형.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회사마다 요 사각 사이즈가 다 틀려요. 공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다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셀과 팩은 차이가 뭐냐? 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순수한 어떤 그 물질을 만들었을 때 하나로 아셈블리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그 단일 배터리를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고요. 팩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셀을 한 번에 묶어서 예, 하드한 케이스에 담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커넥터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셀을 직렬 또는 병렬로 배열해서 결합된 셀 그룹을 저희가 팩이라고 부릅니다. 팩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는 기본적으로 여기처럼 이 5V 모터예요. 근데 수소 배터리 원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압이 0.9에서 1.2V까지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경우 같은 경우에는 3V에서 4.2V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셀 하나로 이 모터를 구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팩을 사용하게 되고요. 물론 부스트 회로를 이용을 해서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부스트 회로 자체가 복잡해지죠. 예, 그리고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튬, 니켈 수소 배터리로 이 5V 배터리를 만들려면 가장 낮게 방전됐을 때 0.9V니까 0.9V로 5V를 만들려면 6개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5.4에서 7.2V 범위를 가지는 6개를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리튬이온 배터리로 하게 되면 3V에서 4.2V니까 원셀이 예, 두 개만 직렬로 연결하면 6V에서 8.4V가 나와요. 이제는 예, 이거를 뭐 LDO를 쓰든가 아니면 버컨버터를 써서 하게 되면 버기 부스트보다는 좀 간단하죠. 효율도 좋아지고 예,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얘는 지금 평균 2A 전류가 흐르는데 셀 하나는 2AH짜리예요. 그러면 얘가 근데 피크 커런트가 6A인데 피크 흐를 때는 셀이 얘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감당할 때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야만 피크 커런트가 감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점점 방전이 되면서 내부 임피던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대로 전류가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이 하나 있을 때보다 셀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면 내부 저항값이 줄어들죠. 좀 더 파워를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셀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또 있어요. 좀 더 배터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2A H 배터리 사용하게 되면 결론은 1시간, 단순 계산하면 1시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3시간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 어쩔 수 없죠.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6A로 만들어서 3시간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셀에서 팩으로 갈 때 가장 그 팩을 사용하는 이유는 로드보다 배터리 전압 작을 때 또는 사용한 전류보다 배터리 용량이 작을 때 그다음에 원셀로는 원셀보다 사용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을 때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배터리를 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팩에서 요즘 지능형이라고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나 보안식이나 셀 밸런싱이냐 거꾸로 요즘에는 그 내부 메모리를 두고 그 셀에 대한 그 내부 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메모리하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배터리라서 이렇게 배터리를 표시해주는 뭐 이런 그 배터리 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의 요구사항은 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셀일 때처럼 최대 출력 전압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셀일 경우에는 어떤 배터리를 쓰는가에 따라 그냥 정해지죠. 근데 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렬로도 연결할 수 있고 병렬로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조정이 약간 가능합니다. 직렬로 하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가죠. 당연히 밑에 것도 올라가지만 그래서 이런 범위 그다음에 몇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그 전류를 얼마로 만들 것이냐 동작 시간을 도대체 얼마로 할 거냐 밸런싱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밸런싱을 그럼 맞출 거냐 안 맞출 거냐 그다음에 기구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 배터리 얘기할 때뭐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을 거냐 뭐 충전기를 내부에 넣을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충전을 할 거냐 삐품이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인증 기능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능형으로 가게 되면 또 이걸 읽기 위한 인터페이스 문제도 발생을 해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건 엔지니어 입장이고요. 마케터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의 마찬가지로 제품의 동작 시간, 충전 시간이 얼마 되느냐,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떻게 그런 걸 보여줄 거냐, 기구적으로 모양, 사이즈는 얼마로 될 거냐,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감까지라도 여러 가지 마케팅적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엔지니어는 가능하나 이런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배열을 해야 됩니다. 일단 셀 배열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직렬 조합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직렬로 돼 있죠. 요거는 네 개가 직렬, 4 시리얼, 1 패러럴 해가지고 4S, 1P 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면 전압이 4배로 늘고요. 용량은 그대로가 됩니다. 대신에 내부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예, 우리 저항 직렬로 연결하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4배로 커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연결하면 다 같이 연결한 거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하나의 시리얼이고 4개가 패러렐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S 4P 팩이라고 부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압은 그대로예요. 대신에 용량은 4배가 됩니다. 내부 저항값은요. 저항 4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값은 내부 저항값 4분의 1로 줄여요. 어, 그런 면에서 전력을 좀 더 외부로 전달할 능력이 커지게 되죠. 요거는 이제 4S2P 팩 예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연결한 걸 5개를 직렬로 연결한 거고요. 얘는 5개를 직렬로 연결한 거를 2개를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4S2P 팩입니다. 뭐 2P 4S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이렇게 4S4P 팩이 되게 되면 팩 전류는 4배가 되고 용량도 4배가 되고 저항값은 각각 상쇄가 돼서 햄셀하고 똑같아져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인버터가 있는데 여기에다 배터리를 달아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얼마 정도 사용을 하려고 하냐면 보통 200W에
6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배터리 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스는 1500W가 되겠네요. 맥스가 이제 여기 1500W인데, 자, 그래서 본사 엔지니어가 이런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배포가 됐을 텐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를 다 녹색으로 된 걸 채우시면 내가 어떤 팩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왓대지 지금 200W잖아요. 피크 왓대지 요거 데이터 시트인데요. 1500W 하셔도 되고 이거 피크는 1875 10초 동안이지만 1875 피크 가능하다네요. 1875. 그 다음에 6시간 사용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6시간. 그리고 요거 용량을 보니까 24V일 때 미니멈이 21V고 맥스 30V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1V에서 30V까지. 그다음에 셀은 어떤 거 쓰려고 하냐면요. 아까 한번 잠깐 봤었죠. 18650. 요 셀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18650 셀이고, 자, 이 셀을 보니 하면 3200이죠? 네, 3200이래요. 3200짜리고요.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EC로 방전하면 3200보다는 조금 더 나와요. 예, 근데 뭐 티피컬 3200대에서 3200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피크가 있잖아요. 이 피크를 봤더니 2C로 방전하는 게 최고네요. 그래서 2C로 이렇게 방전하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안 되고, 보통은 우리가 보호 회로가 2.8V 정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V 정도에서 롯 배터리 표시를 보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배터리를 사용해서 3V까지 방전한다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2100, 200, 300, 2300, 2400 사이 정도, 2350 정도 할까요? 네, 235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2C로 방전하니까 6400, 예, 암페어니까 있었고, 셀, 예, 노미널이 3.6V고 충전전압은 4.2V고, 예, 우리 3V까지만 방전했잖아요. 3V, 그 다음에 전압 3.6V, 전압 4.2V. 이렇게 셀 사양 집어넣었고요. 기본 한 셀 딱 집어넣으니까 여기 이제 용량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요즘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경고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이게 작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미니멈이 21V인데 여기 3V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셀, 시리즈 셀을 올려볼게요. 2셀, 6V, 3셀, 안 되겠죠? 이거 21V, 3V, 7셀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예, 21V 하니까, 예,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전류가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전압은 맞았는데, 요 캐패시, 맥스가 여기 30V인데 여기 29.4니까 전류는 다 맞았어요. 전압은 다 맞았어요. 그러면 전류가 문제잖아요. 그럼 전류 용량을 늘려야 될 거예요. 그럼 패러렐을 병렬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죠. 투셀 했더니 RMS 평균 전류로는 4A 해가지고 예, 요거 평균으로는 3200인데 이걸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제가 됐어요. 근데 피크는 아직도 한참 멀었잖아요. 피크를 올려야 되겠네요. 뛰어서 한 5셀 아직도 멀었네요. 10셀 거의 넘어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네. 그럼 7셀 아이고 8셀 9셀 10셀이 맞았군요. 10셀이 되니까 예, 피크도 해결이 됐습니다. 6.4, 6.4. 근데 보니까 예, 배터리가 미니 전압이 작을 때 그때는 당연히 용량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투시로 방전한 것보다. 그래서 여기 아직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용량을 늘리려면 병렬을 건드려야 되죠. 그래서 11셀 아직 한참 멀었네요. 한 15셀 15셀 아니구나 14셀 14셀 돼도 해지는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6시간을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 5.6시간밖에 못 쓴대요. 그러면 사용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5셀 올립니다.
그러면 요 이제 다 만족하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파워 서플라이를 200W로 6시간 사용하는 배터리 팩을 만족하는 배터리 팩을 설계하려면 7 곱하기 15셀, 그래서 105개를 직병렬로 연결해서 만들어서 팩을 만들면 예,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는 같이 배포가 됐으니까요. 한번 팩을 설계하려고 할 때 확인해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예제로 요거 테슬라 모델 S랍니다. 그래서 6S74P로 된 이런 배터리 팩이 16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7104개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맞겠죠? 음.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셀 밸런스나 이런 거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할 건 셀 밸런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